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첫 경기부터 정말 대박 명승부가 나와버린 골대녀 리부트였는데요. 지파컵 결승 이후 거의 2달 만에 재개된 골대녀는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기다림이 컸습니다. 2026년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골대녀는 프로그램 이름부터 골대녀 리부트로 교체가 되었고 이전과는 아예 달라진 프로그램임을 선언했죠. 어제 방영된 그 대망의 첫 경기는 바로 탑걸 무브먼트와 발라드림 경기였고 무려 시청자분들의 42%의 득표를 기록할 만큼 기대가 큰 빅매치였습니다.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밤 9시에 TV를 켜고 시청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경기 리뷰 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정말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팀 수가 10개에서 8개로 조정되었고 대신 각 팀당 1명씩 보강해서 총 7명의 스쿼드로 시즌을 치르게 되었죠. 하지만 출전 인원은 그대로 5명입니다. 2명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추가된 룰이 하나 있죠. 부상을 제외한다면 모든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전후반 13분씩으로 기존보다 1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냥 3분 늘려서 15분씩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늘어났고요. 경기장은 잔디가 교체되었네요. 특이점이라면 골대 뒤쪽에 위치해 있었던 응원석이 사라졌는데 아마도 방송 편집을 용이하게 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탑걸과 발라드림 경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두 팀 간의 탐색전이 펼쳐진 전반전. 전반 초반부터 두 팀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전보다 몸싸움도 거칠어졌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바뀐 잔디에 선수들이 적응을 아직까지는 못해서인지 킥을 하면 볼이 부정확하거나 힘이 덜 실리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탑걸이 경기를 먼저 주도해 나갔는데요. 탑걸은 득점한 강보람과 주장 체리나가 수비수로 출전을 하고 전방에는 이승현과 이유정이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격 시에는 강보람이 측면으로 올라가서 3톱의 형태가 되었고 경기 중 이승현과 강보람은 포지션을 체인지하며 스위칭을 하는 등 전술적으로 매우 유연한 형태를 보여주며 발라드림을 당황시켰습니다. 탑걸의 공격력이 매서웠지만 결국 문제는 득점이었죠.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 흐름은 바뀌었고 밀리던 발라드림이 다시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발라드림도 역시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결국 13분간 양팀은 무득점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득점을 터뜨린 발라드림의 골게터 정예원. 정예원은 허벅지 부상으로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역시 발라드림의 골게터는 정예원이죠. 볼터치 한 번으로 탑걸의 체리나를 완벽히 벗겨내고 선취골을 터뜨립니다. 이때 정예원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골 장면이 유럽의 탑클래스 공격수를 연상시키더라고요. 정예원은 발라드림에서는 유일하게 전형적인 공격수 스타일의 선수라서 다음 경기에서는 꼭 몸 컨디션을 100%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반 8분까지 완벽했던 발라드림의 수비진. 이날 경기에서 발라드림의 수비진은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발라드림은 항상 수비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노출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완전 달랐죠. 적어도 후반 8분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탑걸의 공격수들이 발라드림 수비를 제쳐도 뒤이어 커버가 너무 좋았고 2중, 3중으로 두텁게 형성된 수비 라인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아 보였죠. 발라의 재능 경선은 역시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많은 공헌을 했고 특히 선발 출장한 벤의 움직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는 양팀 통틀어 가장 작지만 몸싸움에 결코 쉽게 밀리지 않았고 압박 수비를 잘해줘서 탑걸 선수들을 정말 많이 괴롭혀 주었죠. 벤이 시즌 동안 이 정도 활약만 계속 보여줘도 발라드림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발라의 문제는 이렇게 수비하는데 너무 많은 체력을 쏟았다는 점이죠. 후반 중반으로 갈수록 점점 선수들은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고 특히 발빠른 이유정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공수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고 수비 시 백코트도 많이 늦어져서 상당한 위기 상황을 많이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득점왕은 득점왕 강보람. 강보람의 활약상은 대단했습니다. 전반부터 발라의 골문을 계속 노렸고 운만 좀 따랐다면 충분히 이른 시간에 선취골도 득점이 가능했었죠. 강보람의 가장 장점은 테크닉과 양발을 잘 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보는 시야도 골대녀 내에서는 최고급에 속하죠.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9분에 강보람은 탑골로 이적 후 본인의 첫 골을 신고합니다. 팀에 합류하고 단 한 경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수비수로 출전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득점왕은 득점왕이네요. 이 득점으로 탑걸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한 점을 따라가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강보람은 거의 수비 지역에서 머물며 수비 역할을 많이 완수했는데 정말 훌륭한 수비 장면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유빈의 멀티골에 이은 역전승을 거둔 탑걸. 이날의 주인공은 유빈이었습니다. 강보람과 이승현이 새로 영입되었기 때문에 유빈은 벤치에서 후보로 경기를 시작했고
간간히 교체로 몇 번 나왔는데요. 교체돼서 나왔을 때는 주로 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11분 깜짝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유정이 슈팅한 볼이 골키퍼 리사 맞고 나온 것을 차 넣은 건데요. 볼이 튕겨 나올 것을 예견하고 골문 앞으로 쇄도한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바로 직전에는 멀티골까지 터뜨리는 기염을 보여주죠. 이번에도 이유정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넣은 득점 장면과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었는데 이걸 보고 나니 올 시즌 탑골의 이유정의 돌파에 이은 슈팅 혹은 패스와 유빈의 마무리 패턴은 꽤 위협적일 것 같네요. 이로써 유빈은 축구 인생 5년 만에 생애 첫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팀의 첫 승을 신고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유빈의 플레이 타임은 정말로 짧은 편이었는데 두 골이나 넣다니 정말 놀랍네요. 현재 득점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느껴진 김보경의 빈자리. 결국 경기는 3대2로 탑골이 역전승을 거두며 끝나게 되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김보경이 출전을 했다면 분명 이 경기에서 발라드림은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수비에서도 거의 완벽했었고 후반 8분까지는 2대0으로 리드를 하면서 두 번째 득점 때까지만 해도 지난 시즌의 탑골을 6대3이라는 큰 스코어로 주옆에는 흐름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역시 진짜 축구란 종목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세했던 경기가 5분 만에 이렇게 역전이 될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면서 결국 출전을 하지 못한 김보경의 빈자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김보경은 연습 중 다리 부상으로 깁스를 하며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출전 제외 처리가 되었습니다. 발라드림에게는 시작 전부터 큰 악재였죠. 이번 경기는 김보경 더비 매치라 불릴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골대녀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셨는데 정말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김보경 입장에서는 발라드림 합류 후 첫 경기가 하필이면 친정팀이었던 탑걸이라서 이게 웬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출전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다행이었을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발라드림에게는 김보경이 필요했죠. 결국 후반전 체력적인 문제가 크게 드러나며 역전을 허용했던 만큼 김보경이 있었다면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을 거고 또한 공격적으로도 더 좋은 장면들을 만들며 득점을 더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제는 지나간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깁스를 풀고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최대 관건입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급 활약의 이유정, 개인적으로 뽑은 이번 경기 MOM은 탑걸의 이유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유정의 빠른 스피드에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는데 발라와의 경기에서 확인한 이유정의 재능은 정말로 무서울 정도였네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파괴시켜버리고 볼을 잡았을 때 뺏기지 않고 탈압박하는 능력도 정말 수준급이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까지 지치지 않고 적토마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니는데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겨질 것 같네요.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어시스트를 포함해 정말 위협적인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줘서 경기 최우수급 선수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탑골과 발라드림 경기를 짧게 한번 리뷰해보았는데요. 발라드림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여러분들은 개막전 첫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